무릎에서 어떤 원인들 때문에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한의원에서 통증 때문에 내원하는 원인 질환 중에 2위가 무릎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근육에서 오는 통증들도 있고 관절에서 오는 통증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들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요령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무릎이라고 하면은요, 위에 대퇴골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경골, 옆에 비골,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연골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반달판이라고 하고요. 이게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고, 안쪽에 전십자, 후십자인데 양쪽으로 척부인대 두 개가 무릎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라고 하면은요, 대퇴골하고 경골이 만나는 요 관절을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 슬개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요 관절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있고요. 무릎 관절이 이 뒤에서부터 앞쪽 그리고 살짝 슬개골 위쪽까지 관절이 다 이어져 있어요. 해서 관절이 부었을 때 이 슬개골 위가 톡톡 붙거나 무릎 뒤까지 좀 같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이에는 지방 조직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움직여주는 수많은 근육들이 있죠. 앞쪽, 뒤쪽, 그리고 안쪽, 바깥쪽으로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고요. 자, 일단은 무릎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무릎을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움직임 범위를 측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쪼그려 앉았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다리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앉을 수 있어야지 정상이고요. 무릎을 폈을 때는 약간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뒤로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이죠. 그리고 무릎을 고정시킨 자세에서 안쪽으로 10도 정도, 바깥쪽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어야 정상이고요. 무릎을 평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다른 관절에는 없는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슬개골이에요. 슬개골이 있기 때문에 마치 지렛대처럼 작은 힘으로도 무릎을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개골이 약간 바깥쪽으로 벗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깥쪽 관절이 조금 더 높게 뼈가 솟아 있고요. 그런 이유가 무릎이 다리가 일자로 펴져 있는 게 아니라 골반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는 각을 큐각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골반이 좀 더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큐각이 좀 더 넓은 편이고 이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무릎에 문제가 더 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큐각 때문에 슬개골이 계속 바깥쪽으로 밀려가는 그런 압력들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 홈을 보면은 한쪽은 직선으로 한쪽은 약간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구렸다가 펼 때 마지막에 겉에서 한 바퀴 이렇게 살짝 돌아요. 그러면서 무릎이 딱 잠기는 형태로 해서 무릎을 우리가 서 있을 때 좀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에서 통증을 느낀다 진단하는 기준은 어느 부위가 정확하게 아픈지,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어떤 사건 이후에 그런 게 생겼는지 이런 거는 어느 부위든지 간에 이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고요. 움직임과 통증의 연관성이 어떤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찰은 쪼그려 앉았을 때 통증이 있는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릎에서 통증을 진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정확하게 무릎의 어느 부위가 아프냐. 그 부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도 무릎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슬개골 윗부분, 무릎 윗부분이 아플 때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냐. 가장 흔한 원인은 대퇴사두근의 긴장입니다. 그래서 무릎 위를 감싸고 슬개골 위를 지나서 슬개건으로 밑으로 붙어 있는데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이 대퇴사두근이 이 슬개골하고 붙어 있는 부위가 이제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았다가 반복이 되고요. 그 부분이 섬유화가 되거나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염증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대퇴사두근 팽창증후군, 슬개 대퇴 통증증후군 이렇게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행되는 그런 질환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경사를 좀 내려갈 때 무릎이 약간 위쪽으로 뻐근하게 아프다라고 하고요. 좀 쉬면 후 완화가 되고 슬개골 위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여기가 좀 시큰하게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근육 긴장으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대퇴 직근의 긴장이 이 슬개골 위쪽 그리고 슬개골 앞쪽으로의 통증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슬개골 자체 요 주변이 좀 아프다라고 할 때 어떤 원인들이 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슬개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슬개골이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점액낭이 붙게 되는데 점액낭 우리가 무릎이 어딘가 닿을 때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는 장치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기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무릎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고 만져보니까 좀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앞에서 통증을 느끼는 원인 질환 중에서 연골연화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앉아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무릎이 은근하게 이제 아픈 그런 통증들을 느끼는 경우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한테 호발합니다. 젊은 여성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성분들이 큐각이 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슬개골의 바깥쪽으로 통증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슬개골을 잡고 주로 바깥쪽이니까 슬개골 바깥쪽 면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시큰한 통증이 느껴진다. 다리를 폈을 때 슬개골을 눌러서 좀 좌우로 비벼봐요. 그럴 때 안에서 시큰시큰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이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슬개골의 아래쪽이 아플 때예요. 슬개골 아래쪽이 아픈 원인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슬개건염입니다. 아까 대퇴사두근의 힘이 슬개골을 지나서 슬개건에 모인다 그랬잖아요. 요 큰 근육의 힘이 요 작은 인대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상도 많고 염증도 많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슬개건이 슬개골하고 붙어있는 자리나 아니면 경골 조면하고 붙어있는 이 자리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무릎을 구부리거나 무릎을 펼 때, 요 슬개건에 압력을 받을 때, 긴장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통증을 나타내고, 만져보면 그 자리들이 되게 시큰시큰 아픈 걸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청소년기에 이렇게 이 슬개건염이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 무릎 앞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생겨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서 볼 수 있고요. 요 슬개건이 붙어 있는 자리가 성장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한 10살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뭐 축구를 열심히 한다든지 농구를 열심히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여기를 계속 잡아당기면서 뼈가 과증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이르는 질환이고요. 눌렀을 때 상당히 아프고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 성장판이 이렇게 열려있는, 떨어져 있는 이런 거를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슬개건의 앞쪽에 양쪽이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절이 부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면서 오시는데요. 무릎 관절이 보면 어디가 붓는다 그랬죠? 아까 슬개골 위쪽, 무릎 뒤쪽까지 같이 보여요. 이 아래쪽만 붙지 않습니다. 해서 다른 데는 안 보는데 아래쪽만 볼록 나와 있다 그러면은 슬개하 지방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슬개하 요 밑에 지방 조직이 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무릎을 완전히 펼 때 약간 더 뒤로 간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필 때 요 사이에서 지방 조직이 끼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해서 통증은 무릎을 구부렸다가 뒤로 확 피면은 무릎 밑에서 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은 요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유달리 민감하다 그러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안쪽이 아픈 경우인데요. 아마 무릎이 아파서 왔다라고 했을 때 절반 이상은 통증을 무릎 안쪽에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가장 흔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고요. 무릎 안쪽에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들은 내측관근, 그 다음에는 장단 내전근인데요. 유달리 이렇게 책상 다리를 하면은 무릎 안쪽이 아파가지고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릎 근처의 문제가 아니라 내전근에서 통증이 이 무릎 안쪽으로 전해지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저 부위를 풀어주면 되고요. 무릎이 다쳐서 염좌상으로 왔을 때도 안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바깥쪽으로 꺾이기보다는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에 문제가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요, 인대를 일부러 살짝 늘려보면은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부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을 늘려보고 안쪽에서 바깥쪽을 늘려봤을 때 그 부위로 시큰하고 통증이 느껴지고 눌러서 아프다면은 그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 아래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빼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했을 때 원래는 잘 덜컥거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게 쑥 덜컥거리면서 빠진다 혹은 밀었더니 쑥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십자인대의 파열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여부를 좀 평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죠. 특별한 염좌 중에서 관상인대 염좌가 있는데 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고생을 할 수가 있는 문제고요. 스키를 타고 나서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상인대라는 거는 아까 무릎 위 아래 충격을 막아주는 반달판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반달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무릎 관절 라인 바깥쪽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좀 비틀리는 부상을 입었을 때 고기가 살짝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무릎을 아까처럼 인대 검사를 할 때 약간 비틀면서 검사를 해보면은 관상인대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안쪽이 아픈 원인 중에서 좀 흔한 원인인데요. 무릎 아족저맥낭염이라고 하는데요. 무릎에 요 관절 아래 약간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부위를 눌렀을 때 되게 손도 못 대게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곳에는 다 기름주머니 같은 게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 아족저맥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계단을 좀 오르내리거나 할 때 안쪽이 좀 시큰시큰한 그런 통증들을 느낍니다. 요 부위를 눌렀을 때 상당히 아파요. 그러면은 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한의원에 오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모든 관절들은요, 사용을 하면은 점점 낡아요. 그리고 뼈끼리 점점 연골이 닳으면서 부딪히기 시작을 하고 관절 자체가 이제 점점 두꺼워지고 굵어집니다. 옛날에는 학술풍이라고 불렀어요. 학다리를 보면 무릎만 이렇게 동그랗게 부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릎이 이렇게 동그랗게 커진다 그래서 학술풍이라고 하는데, 연골끼리 점점 닳으면서 뼈끼리 마찰을 빚고요. 뼈가 점점 굴곡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변형을 해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일단은 관절이 서로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움직임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쪼그려 앉아보라고 하면은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퇴행성 관절이 있는 분들은 쪼그려 앉는 게 매우 어려워져요. 무릎이 완전히 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로 안쪽으로 많이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안쪽에 다발을 하게 되고요. 통증도 좀 안쪽에서 욱신거리는 식으로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관절 라인을 이렇게 안쪽까지 눌러봤을 때 관절면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증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뻐근할 거고, 좀 걷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고, 그렇죠. 자, 일단 쪼그려 앉기를 먼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선별검사로 쪼그려 앉아 보세요를 해보는데요. 무릎을 이렇게 완전히 구부리지를 못하거나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무릎 근처에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쪼그려 앉기 잘해요. 그리고 이럴 때는 별로 아프지 않아. 그러면 무릎 근처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복제신경 포착이에요. 무릎 안쪽을 따라서 내려가는 복제신경이 이 무릎을 지나면서 스라신경 분지를 하나 내는데, 이 근처에서 상당히 포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경이 눌리면서 가만히 있어도 좀 찌릿찌릿하다든지 욱신거린다든지 이런 통증들이 느껴지고요. 밤에 잠자는데 무릎이 쑤셔가지고는 못 자겠다 하는 분들, 무릎에 염증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감별하는 방법은요,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면은, 신경 포착이 있게 되면 피부 감각이 상당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양쪽 무릎 안쪽을 살짝 이렇게 꼬집어 봤을 때 유달리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벽 증후군은 좀 흔치 않은 질환인데, 어렸을 때 무릎 안에 이런 추벽이라는 구조물들이 무릎 관절을 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 퇴화가 돼야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 구조물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안쪽 구조물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통증은 좀 딸깍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고, 오랫동안 서 있을 때 무릎이 아파서 좀 힘들다 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좀 걸어 다닐 때 통증을 느끼는데, 무릎 통증은 슬개골을 4등분을 했을 때 이 아래쪽 안쪽에서 상당히 아픔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무릎 바깥쪽이 아플 때예요. 무릎 바깥쪽이 아플 때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통이에요. 근육 중에서도 외측 강근이 긴장이 됐을 때 무릎 바깥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경인대라고 해서 우리가 한 발씩 한 발씩 걸을 때 이게 이렇게 옆으로 확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딱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대가 바로 이 장경인대고요. 장경인대가 골반에서부터 무릎 바깥쪽을 지나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계속 뛰다 보면은 무릎뼈가 튀어나와 있는, 대퇴골이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와 마찰을 빚으면서 거기가 염증이 좀 잘 생기는 부위예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 장경인대가 계속 튀어나온 대퇴 외곽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거기가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그 부위를 눌렀을 때 되게 아파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 거기가 좀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비골 통증 증후군이라는 건 임상에선 흔히 보지는 않는데 아주 특별하게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죠. 경골하고 비골이 만나는 관절에서 염증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일반적으로 간과가 되기 쉽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염자가 무릎이 확 비틀리는 염자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가 뼈 자체가 약간 길거나 짧거나 탈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어 보면
보면 다리를 그때 바깥쪽에서 좀 욱신욱신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비골두를 잡고 흔들었을 때 거기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약간 덜컥거린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릎 뒤가 아픈 분들도 꽤 많아요. 무릎 뒤가 땡겨요, 무릎 뒤가 쑤셔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근육통이 가장 흔하게 보게 되고요. 햄스트링 대퇴사두근이 긴장이 되게 되면은 무릎을 쭉 필 때 뒤가 땡기는 식으로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대퇴사두근은 염증도 좀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시큰한 통증이 무릎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뒤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처음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땡긴다 라고 하면은 슬라그레 긴장도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쪼그려 앉을 때 유달리 땡긴다라고 하는 분들은 비복근의 긴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근육통들은 마사지 잘 해주고 침으로 좀 풀어주면 좀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죠. 가끔 무릎 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 있으면 무릎 뒤가 땡겨가지고 혹은 다리가 저려서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이커스 낭종이라고 하고요. 무릎 관절액이 뒤에 틈이 생기면서 관절액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무릎 뒤에 이렇게 흙처럼 굳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주로 무릎 뒤에 안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혹이 자리가 잡히게 되고요. 거기를 눌렀을 때 꼭 계란 노른자 만지듯이 계란 약간 삶은 계란 만지듯이 약간 탄탄한 느낌이 나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자, 파벨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비복근이 요 대퇴골두를 지나서 약간 이렇게 안으로 휘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릎을 필 때 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구조인데요. 거기가 이렇게 뼈가 하나씩 생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동양인들은 한 40% 정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뼈가 하나 자라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근육하고 마찰이 좀 심해지겠죠. 그러면서 그 부위가 염증이 좀 생기면서 그 부위를 눌렀을 때 되게 아파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도 아프지만은 약간 딸깍거리는 느낌이나 이물감 같은 게 무릎 뒤에서 계속 느껴진다 그러면은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사진을 찍었더니 무릎 뒤에 뼈가 하나 더 있네.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무릎이 아플 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저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질환들 대부분은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고 오히려 한의원 치료가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나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시면 될까요?